오늘도 어김없이 그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정말 환영합니다. 네, 청취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다룰 내용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길을 걷다가 혹은 늦은 밤 퇴근길에 무심코 잡아탔던 그 택시, 그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하지만 그 운전대 너머의 삶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개인 택시 주야간 근무 수익 분석과 운행 전략이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핸들을 잡는 첫날부터 직면하게 된다는 최대의 딜레마를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바로 주간에 일할 것인가 아니면 야간에 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묻는 그런 가벼운 취향 테스트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돈과 건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어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묵직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뒷자리에 앉아서 막 스마트폰만 보면서 소비하는 그 택시 서비스 이면에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들 개개인이 매일 밤낮으로 마주해야 하는 치열한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 그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의 선택은 곧 그분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저도 문서 보기 전에는 속으로 그래봤자 낮에 일하나 밤에 일하나 수익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 했거든요. 밤에는 차가 안 막히니까 조금 더 버는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꽤 크죠. 네, 야간 근무의 압도적인 장점이 아주 직관적인 숫자로 팍 찍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주간 근무랑 비교했을 때 야간 근무를 하면 월 평균 약 20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게 진짜로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현실적인 액수인가요? 그냥 어쩌다 운 좋은 달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액수입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이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추가 수입의 개념을 넘어서거든요. 아, 단순한 수입 그 이상이다. 그렇죠. 밤 10시나 11시가 넘어가면 소위 심야일증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리를 달리고 똑같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도 미터기 말이 뛰는 속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남들이 꺼리는 시간대, 즉 모두가 쉬고 싶어 하거나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심야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명확한 금전적 보상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아, 그러니까 할증 요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가 그 야간 시간대의 노동에 아주 확실한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명확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을 통째로 바꿀 만한 엄청난 유혹이자 묵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아마 속으로 매달 20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나라도 무조건 밤에 일하겠는데 하실 거예요. 당장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꽁으로 얻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이 달콤한 200만 원이라는 수익 뒤에 숨겨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는 매서운 현실과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청구서가 바로 낮밤이 바뀐 생활에서 오는 고통이죠. 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어야 하고 남들이 출근해서 활기차게 일하거나 주말에 막 햇빛을 즐길 때 억지로 암막 커튼을 치고 억지 잠을 청해야 하는 삶인 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밤에 일하면 좀 피곤하겠네 라는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생체 리듬의 파괴입니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도록 진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섭리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매일같이 거스르는 행동은 일시적인 피로감을 넘어서 신체 전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죠. 청취자님도 학창 시절에 벼락치기 하느라 혹은 직장에서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 새워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날 겪게 되는 그 머릿속의 멍함, 속쓰림, 또 이유 없는 두통 같은 거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반복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진짜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아주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졸음운전. 네, 졸음운전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이 200만 원은 기사님들이 자신의 수명과 안전을 말 그대로 깎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명과 현금의 교환이라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며칠만 밤낮을 바뀌어도 막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는데 그걸 직업으로서 수십 년간 이어가야 한다면 그 대가는 온전히 기사님들의 몸이 치러야겠죠. 네, 고스란히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체력적인 고갈이나 생체 리듬 문제는 어쩌면 기사님 스스로 영양제를 잘 챙겨 먹거나 낮에 푹 쉬면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에는 본인의 누력만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그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리스크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항상 밤에 터지죠. 맞아요. 자료에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인 디테일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야간 시간대 주 고객층인 취액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이 차 안에 구토를 해버리면 사고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난감하죠. 밀폐된 자동차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막 차에서 냄새가 나고 시트가 지저분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구토 청소비 15만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 딱 나옵니다. 자, 청취자님 속으로 15만 원 받으면 세차하고 남는 장사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말하는 이 사건의 진짜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그날 밤 영업은 거기서 강제 종료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황금 같은 심야 할증 시간대에 200만 원 벌려고 나왔는데 피크타임에 손님을 더 이상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5만 원을 받는다 해도 그 돈이 온전히 수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실내 세차장에 가서 특수 세차를 맡겨야 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아무리 청소해도 며칠 동안 미세하게 차 안에 남아있는 냄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항의를 받거나 아예 영업을 며칠 쉬어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엄청난 경제적 적자입니다. 게다가 그 15만 원을 순순히 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만취한 승객이랑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그 피곤한 실랑이를 벌여야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 새벽 2시, 3시에 뒷자리는 엉망이 됐고 승객은 술에 취해서 내가 언제 토했냐? 돈 없다 배째라 하면서 막무가내인 상황. 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 감정적 소모. 이거는 1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받아도 도저히 보상이 안 될 극도의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감정적 소모와 극도의 스트레스가 야간 택시라는 직업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취객과의 실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끔찍한 경험이거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실랑이가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뉴스 사회면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사건들 있죠. 아, 폭행 사건들이요? 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을 향해 날아오는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폭행 사건들 말입니다. 맞아요. 뉴스 볼 때마다 진짜 분통이 터지잖아요.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묻지마 폭력의 위험, 즉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막아주는 제대로 된 방어막 하나 없는 좁은 밀실에서 등 뒤에 앉은 취객의 감정 변화를 백미러로 계속 힐끗힐끗 살피며 운전해야 하는 그 긴장감과 공포는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힘들 겁니다. 단순히 힘든 직업을 넘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선량한 이웃이 이런 극단적인 감정 노동과 물리적 위협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활자로 읽는 현실과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 직접 마주하는 현실은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평생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개인의 안전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얼마나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결국 기사님들은 매일 밤 차키를 챙기며 이 무거운 저울질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돈이냐 나의 안전이냐 이거 진짜 피말리는 고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비록 한 달 수익은 200만 원 적더라도 적어도 생체 리듬을 지키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취객의 위협 없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주간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조금 축나고 수치스러운 실랑이를 견뎌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을 위해 20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 자료의 결론 부분에서 초보 기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미터기가 빨리 올라간다는 얄팍한 계산이나 남들이 다 밤에 돈 번다는 말에 휩쓸려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기사님 본인의 타고난 체력이 야간 근무를 버텨낼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을 때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무던한 성향인지, 아니면 감정적 타격을 깊게 받아서 며칠씩 알아눕는 예민한 성향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200만 원은 결국 병원비나 심리적 우울감으로 다 빠져나갈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택시 기사님들이 겪는 주야간 근무의 딜레마와 현실적인 수익 구조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비단 택시업계에만 갇혀있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출근길 전철 안에서 혹은 퇴근 후 혼자만의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일상과 커리어로 시선을 돌려봐도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높은 금전적 보상과 나의 건강, 워라밸,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사이에서 치열하게 저울질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1.5배 띄워서 이직할 수 있지만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야 하는 압박감 심한 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조금 아쉽더라도 저녁 시간의 여유와 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재의 직장이나 직무에 머물 것인가? 모두가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택시 기사님들의 생생한 딜레마를 거울 삼아 청취자님들도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최우선에 두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일상으로 돌아가 길을 걷다가 문득 심야 택시를 마주쳤을 때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화를 나누며 200만 원이라는 야간 추가 수익이 개인에게는 꽤 크고 매력적인 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 보죠. 인간이 살아가며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섭리인 수면을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위험을 좁은 차 안에서 온전히 혼자 감당해내야 합니다. 네, 혼자서 감당해야 하죠. 그 모든 존엄의 훼손을 감내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겨우 월 200만 원이라면 과연 이것을 합당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인격과 수명을 갈아넣어 유지되는 심야 노동의 가치를 너무나도 싸게 매겨놓고 그것을 당연한 서비스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겨우 월 200만 원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밤늦게 회식 끝나고 혹은 야근하고 너무나 편하게 잡아탔던 그 불박힌 택시 한 대 한 대가 누군가의 뼈를 깎는 희생과 타협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숙연해집니다. 이 질문은 꼭 정답을 내리기보다 오늘 밤 청취자님들께서 스스로 곱씹어 보시기에 너무나 의미 있는 화두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 흥미로운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저희와 함께 달려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